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 잠깐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상원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사원입니다. 네. 뭐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가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제 약세 흐름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뭐 대단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 말이 씨가 돼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2,570이 가까워지면 차익 매물을 좀 경계하고, 그리고 2,450에 가까워지면 이제 지지라인을 잘 잡고 또 기다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정말로 네, 좀 위에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전에 이 새로운 이 고가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니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된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뭐 쏟아져 나오진 않으니까 뭐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 부채 한도 협상, 그걸로 약세 마감이 이어지면서 마감이 되니까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하락을 하더라도 양봉을 보여주는 게 항상 좋다고 했죠. 근데 오늘도 양봉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크게 확 시장을 떠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도 쉬어갈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뭐 올랐다고 벌써 쉬어가 이러겠지만 단기간 구간으로 나눠서 보면은 일주일, 이주일 동안 또 많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약간 건전하게 좀 조정을 잘 한다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 좀 약간 안 좋은 이슈들이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간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게 이전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뭐 달려드는 것도 당연히 좀 자제를 해야 되지만, 예, 일단 포기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는 합의는 할 거라고 다 예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합의를 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지루하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디폴트의 확률도 또 높아지는 것도 네,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 시장 오전 시장이 약세 출발한 후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 관련, 전쟁 관련, 그러다 보니까 세계 좀 뭐 육류 파동도 난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구제역도 그렇고 계속 이 먹는 거, 이 먹거리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가격들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시찰단 지금 가 계시고 이제 활동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료 관련 종목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뭐 한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온 거는 한탑, 예, 그리고 뭐 사조동아원 이런 밀가루 관련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밀가루가 전 세계 생산량을 보게 되면요, 탑10 국가 중에서 인도가 수출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춰져 있는데, 또 인플레까지 겹치면서 이런 게 또 지금 부각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물, 사료 관련, 거기다가 이제 육류까지 해서, 육계 테마까지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최근의 흐름에 상단을 왔습니다. 이거는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움직임이 좀 특이한 것들은요, 뭐 일성건설이라든가 뭐 서희건설, 그리고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대형 소형주들, 건설 관련 섹터들이 인프라 관련해서 이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아마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 이슈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좀 힘들다면
이 다음에 움직일 테마들, 연결되는 테마들 많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장비주들, 그리고 뭐 쉽게 뭐 표현을 하자면 뭐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뭐 데크 플레이트 관련된 뭐 거푸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섹터들도 좀 잘 살펴보고, 뭐 페인트 관련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신 실적들이 그래도 개선되는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움직이는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좀 끝날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좀 심각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폭발적인 뭐 몇 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대신 호흡기 관련 종목들,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 이제 또 관련돼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뭐 특수 차량 관련, 앰뷸런스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연결되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오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FOMC와 관련된 의사록이 이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연준에서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고, 시장에서는 여기가 꼭대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의사록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오후장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께서는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살짝 나왔어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분명히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록을 보고서는 이제 그런 것들 예상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거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다음 연준 그 회의 때 이걸 올리는 게 아니라 동결로 가는 게 유지가 되고, 그게 계속 한동안은 또 어느 정도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조금씩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긴축에 대한 프로그램은 좀 끝나는 쪽으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표를 데이터를 확인하고 올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이 동결 갖고 갈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표들이 인플레가 잡히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네, 이젠 올리는 게 아니라 인하로 갈 수 있다는데, 인하는 저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내년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긴축의 구간 이런 것들을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하고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산업들이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을 드려갖고 구리값이 오를 것이다 하고 그때는 예상을 해서 2구 산업을 들어가서 이제 100% 수익도 냈지만, 지금은 반대로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구리값이 이제 구리가 쓸 데가 별로 없어서 구리값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련주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산이라든가 뭐 대창이라든가 그 2구 산업, 구리 관련주는 좀 잠깐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가 좀 악화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되는, 이게 재고량도 또 늘어나고 있어요. 재고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가격에 대한 그 상승이 좀 정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구리 관련주는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이런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게 있는데, 누리호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 발사를 하잖아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성공을 당연히 기정사실화로 하는 예상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발사가 나오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이후에 정책과 관련된 흐름을 같이 보면서 우주항공 섹터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 흐름에서는 진입을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와 바이오가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반도체가 흐름이 나오고 다시 좀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바이오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 섹터들이 움직일지 수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형 건설주에도 좀 섹터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 수급들이.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주. 네. 조선 관련주에도 이제 예전에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 관련주에는 기자재까지도 확장돼서 좀 한번 섹터의 그 수급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릴 게, 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 폰을 이제 다음 달, 7월이죠, 7월.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더블 폰이 점점 시장이 한 4배, 5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부품 회사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었죠. 파이nem텍, KH바텍, 그리고 노바텍, 세경 하이테크, 영업이익도 흑자로 유지되는 이런 기업들 흐름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포인트 속에 또 삼성전자의 새로운 멘트, 그러니까 폴더블 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한번 또 추가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후장에 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추천주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함께 하십니까? 네, 오늘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트론은 이제 카메라 모듈 및 이제 IT 부품 전문 업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은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이죠. 이렇게 흐름들이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플러스 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재무제표상을 봐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매출 성장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부품까지, 전장산업까지도 좀 진출을 해서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조금 한 군데 좀 몰려있던 그런 매출이 조금씩 분산되면서 골고루 매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나 무선 헤드셋, 이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마침 갤럭시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갤럭시 워치라든가 이런 핸드폰 쪽으로도 또 관심 있게 흐름들이 나타날 때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용 관련해서도 이제 5G 무선기기도 만들고 있고요. 각종 센서 관련해서 좀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이제 좀 어느 정도 실적들이 가시화되는 과정에 가는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이제 진입을 한다면 현재가에서 아래로 3분의 1에서 양봉 아래에서 이제 진입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500원,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트론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0,000원. 예상을 좀 해줬으니까요. 이 부분 잘 챙겨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